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2의 첫 부분을 담당하게 된 코몽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 화학2의 첫 부분인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의 압력, 첫 번째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사실 기체의 압력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이미 배우셨을 텐데 이 기체 압력,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대기압이 어떻게 측정되었는지는 화학2에서 처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 기체 압력은 어떻게 측정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기체 압력을 다루기 전에 압력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압력은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식으로 나타내면 압력은 면적분의 힘으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펜을 양쪽 끝에 지금 그림과 같이 잡아두고 똑같이 힘을 주게 되면 펜심이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지우개가 있는 저 부분보다 아프죠. 그 이유는 같은 힘을 주고 있지만 펜심이 있는 부분은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크게 느껴져서 상대적으로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압력 중에서도 기체가 만들어낸 압력은 무엇이냐 알아보면, 자, 여기 지금 페트병 안에 쇠구슬을 가득 넣고 우리가 이렇게 흔들게 되면은 이 쇠구들이 벽면에 부딪히면서 힘을 가하게 되고 그 힘이 우리 손에 느껴지게 되죠. 그것처럼 기체 분자가 운동하면서 용기 벽면에 충돌할 때 용기 벽면에 가해지는 힘을 바로 기체의 압력, 다른 말로는 기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몇 번 듣게 되는 대기압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 대기에 의한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계속 가해지고 있는 압력 중 하나죠. 그래서 너무 익숙한 나머지 우리가 대기압을 받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이 대기압을 측정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냐? 에반젤리스타 토리첼리라는 과학자분이 이 대기압을 측정하는데요. 이 대기압을 측정하는 실험이 중요하거든요. 이 실험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면 수은이 담긴 수조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워요. 그 다음에 유리관 마개를 막고 뒤집어서 수은 수조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개를 풀면은 이제 유리관 안에 있는 수은 기둥의 무게에 의해서 수은이 쭉 내려오게 되겠죠. 자, 원래는 유리관에 수은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가득 찬 수은이 내려왔으니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공이 될 거예요. 이 진공 상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수은 기둥이 아래로 누르는 힘에 이 진공 상태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요 지금 실험 상황에서 가해지고 있는 힘은 무엇이 있느냐 봤을 때 첫 번째, 이 주변에 공기가 있겠죠. 이 공기들이 이 수조에 채워져 있는 수은을 때리는, 즉 대기에 의한 압력, 누르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은 표면보다 더 높게 수은 기둥이 있는데 이 수은 기둥이 아래로 누르는 그 무게에 의한 압력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수은 기둥에 의한 압력보다 대기압이 훨씬 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기압이 이 수은 기둥을 눌러 올리니까 이렇게 수은이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수은 기둥에 의한 압력이 대기압보다 훨씬 세게 되면 오히려 수은 기둥이 수조에 차 있는 수은을 밀어 올리겠죠. 즉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다가 대기압과 수은 기둥의 압력이 같아지는 순간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 수은 기둥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됩니다. 이 지점은 수은 기둥에 의한 압력과 그리고 대기압이 같아진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대기압과 수은 기둥의 압력이 같아진 이 시점에서 토리첼리는요, 이 수은 기둥의 높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높이를 측정했었더니 760mm가 나오게 돼요. 환산하면 76cm죠. 자, 그래서 토리첼리는요, 평균적으로 대기압은
760mm 높이의 수은 기둥의 압력과 같다고 측정하게 됩니다. 자, 평균적이라고 한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내다 보면은 고기압일 때가 있고 저기압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한 거고요. 이 760mm의 수은 기둥의 압력을 우리가 일반적인 대기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기압은 평균적으로 760mmHg라는 단위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Hg가 뭐겠어요? 바로 수은의 원소기호죠. 그래서 대기압은 760mmHg, 밀리미터 높이의 수은 기둥의 압력과 같다라는 단위를 만들게 되고요.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76cmHg라는 압력의 단위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1기압 또는 1atm이라고 단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1기압은 바로 760mmHg, 즉 76cm의 수은 기둥에 해당되는 압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mmHg, cmHg, 그리고 atm이라는 세 가지 단위를 가지고 왔지만 사실 압력의 단위는 굉장히 많아요. 파스칼도 쓰고요. 헥토파스칼도 쓰고, 또는 우리가 면적분의 힘이 압력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분의 힘, 뉴턴을 나타내는 이런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학에서는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mmHg랑 그리고 1기압, 이 atm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중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우리가 기체 압력은 어떻게 비교하고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기구가 기체의 압력을 비교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구 중 하나예요. J자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기체의 압력을 비교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화학2 모의고사를 한번 조금 살펴보셨으면은 진짜 이렇게 생긴 실험 기구가 나오는 문제들을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게 어떻게 보면 J자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는 U자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 관들이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기체들의 압력을 비교하기 위함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 기체들의 압력이 비교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열심히 한번 J자관을 그려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쪽 부분은 막혀 있고요. 한쪽 부분은 열려 있는 이런 J자 모양의 유리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똑같이 수은이 차 있어요. 수은이 많이 등장하죠. 아까 토리첼리 실험과 다르게 여기 보이시면은 진공이 아니라 기체 A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체 A가 누르는 압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들이 있겠죠. 대기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기체 A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세다면 이 기체 A의 압력이 대기압을 눌러 올리겠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요. 근데 반대로 대기압이 기체 A의 압력보다 더 세다면 오히려 대기압이 기체 A를 밀어내겠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은 기둥이 어디 쪽으로 더 올라갔냐에 따라서 누구의 기압이 더 센지 측정할 수 있겠죠. 이게 J자관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예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런 상태가 돼 있어요. 이런 상태. 지금 보시면 기체 A가 들어있고 대기압으로 누르고 있는데 대기압을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수은 기둥의 높이가 이렇게 똑같다면 기체 A의 압력은 몇일까요? 라는 걸 물어본다면 우리는 수은 기둥의 높이 차가 없음을 통해서 이것이 1기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높이 차가 없으니까 기체 A하고 1기압이 누르는 힘은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도 더 밀리지 않고 이 수액면의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자, 요거는 다음 예시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이에요. 자, 이번에는 기체 A를 담았는데 기체 A의 액면 높이보다 이 열린 대기압 쪽의 액면 높이가 수은 기둥이 무려 760mm 더 높게 지금 기둥이 형성됐다고 해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이 기체 A가 밀어내는 이 압력은 1기압의 힘 더하기 760mm에 해당되는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
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자, 760mm Hg. 자, 요건 몇이었어요? 아까? 토리첼리가 요것은 1기압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풀게 되면 기체 A의 압력은 바로 2기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번 더 예시를 더 들어드릴게요. 이번엔 기압이 세가지고 기체 A를 밀어낸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기체 A 쪽에 380mm의 수은 기둥이 발생할 정도로 이 대기압이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대기압이 누르고 있는 이 1기압의 힘은 기체 A가 누르고 있는 힘 더하기 380mm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과 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380mm Hg라는 압력은 우리가 1기압이 760mm Hg였으니까 정확히 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0.5기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체 A의 압력 더하기 0.5기압이 1기압이니까 기체 A의 압력은 우리가 0.5기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J자 간에 있는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에 의해서 얘네들의 기압 차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우리가 대기압은 평균적으로 1기압인 건 알고 있으니까 이 대기압과 이 압력을 비교해서 미지의 기체 A의 압력을 구한다는 겁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의고사에 있는 어떤 그림을 가져온 건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면 여기 콕이 잠겨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 콕이 잠겨 있으면 무슨 상황이냐? 지금 여기 들어있는 아르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아르곤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U자관이 이렇게 있는데 J자관이랑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네온이 2기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네온은 2기압의 힘으로 여기를 누르고 있겠죠. 왼쪽 부분을. 이 누르고 있을 때 이 헬륨의 기압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헬륨의 기압은요, 네온이 2기압으로 누르는 힘에 더하기 76cm에 해당되는 수은 기둥의 압력인 거예요. 근데 수은 기둥 76cm는 1기압이죠? 그렇기 때문에 헬륨의 압력은 네온의 2기압 더하기 수은 기둥 1기압을 해서 총 3기압이 바로 이 헬륨의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요, 이 콕을 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는요, 콕을 열었어요. 이렇게 열었더니 네온과 아르곤이 합쳐지면서 혼합기체가 됐고, 그리고 수은의 액면 높이가 똑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헬륨점은 우리가 아까 구한 3기압 그대로겠죠. 왜냐하면은 헬륨은 새로 추가되거나 빠져나간 게 없고, 그리고 뭐 온도를 가열하거나 냉각시키지도 않았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혼합기체 압력을 구하자고 하면은 헬륨의 3기압으로 누르고 있는데 액면 높이가 같아요. 즉 수은 기둥에 의한 압력이 없죠. 그럼 헬륨의 압력과 혼합기체의 압력이 같으니까 수은 기둥이 정확히 똑같은 높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혼합기체의 압력은 헬륨과 같은 3기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압력을 통해서 다른 미지의 기체의 압력을 구하는 J자관이나 U자관의 압력 비교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J자관이나 U자관을 이용해서 기체의 압력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한번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희는요, 토리첼리의 실험을 통해 대기압을 계산하는 과정을 배웠고요. 그리고 J자관이나 U자관을 통해서 기체의 압력을 비교해서 구해보는 그러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보일의 법칙으로 다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